안녕하세요. 저 그림 그리는 사람 김선두입니다. 아까 잠깐 짧게 인사드렸는데요. 예. 근데 여기가 남포 마을이고요. 이제 소둥섬이고 1996년도에 여기서 그 이청준 선생님 소설 원작 축제를 찍었던 그 현장이에요. 그래서 저쪽 그 뒤에 보면은 약간 저 주황색 건물 있죠? 저게 그때 찍었던 세트장입니다. 그리고 앞에 그 조형물 있는 데는 그 자연스럽게 그 언덕이었고 조그만 밭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뒤로 굉장히 그 아름다운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축제 찍고 한 5년 후에 그게 태풍에 쓰러졌어요. 그래서 참 아까운 그런. 그러니까 그림 입장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그림이 나왔는데 좀 아깝고, 그다음에 저기서 바라보는 요 지금 요 섬은 정말 그 아름답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몇 장 그렸었고 그러는데, 하여튼 그 그림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장소가 굉장히 그 빛날 때가 있어요.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거든요. 계절이든 또 하루의 어떤 시간이든 그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방향이 어딜까요 지금? 여기요? 근데 저는 저쪽인 것 같아요 지금. 그러니까 약간 그 역광이 될 때 그 풍경이 가진 깊이가 나오거든요. 근데 저 장면이 정말 그렇고, 그 이청준 선생님이 이제 그 같이 낚시를 이제 같이 나가면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, 하루에. 그러니까 되게 그 지금 장항바다는 해가 지금 바다에서 떠요. 동해바다처럼 이게 약간 동쪽을 향하고 있어가지고 질 때는 이제 저 산 쪽으로 집니다. 그래가지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노을 질 때 참 아름다워요. 그 풍경의 깊이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그 배를 타고 한번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96년도에 여기 왔을 때 이청준 선생님하고는 85년도에 제가 처음 인연이 됐거든요. 그때 샘터사에서 한국 전래 동화를 그 선생님께서 이제 약간 각색해서 이렇게 냈었는데, 그때 그 시인이신 김영령 선생하고 동화 작가셨던 정채봉 선생님이 거의 편집부장이었어요. 그래서 당신이 장흥 사람이니 그 이청준 선생님 그 동화를 이렇게 썼으니까 그림을 그리라고. 그래서 처음 인연이 됐습니다. 그때.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새해가 되면 이제 인사드리고 그러다가 눈길을 읽고서 96년도에 선생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촬영하는 잠깐 쉬는 그 타임에 아마 지금보다 10월 한 초순쯤 눈길을 한번 쫙 걸은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보니까 길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눈길을 걸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겨울에 한번 꼭 걸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2003년도 그때 이제 세배를 김영남 시인하고 같이 갔었는데, 그때 선생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셨어요. 우리가 그 고향의 음덕으로 우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니 나는 소설을 쓰고 영남이 자네는 시를 쓰고 또 선두 자네는 뭐 그림을 그리니 우리가 그 고향의 음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책을 하나 좀 엮자. 그래서 이제 2003년서부터 이제 답사를 좀 다니고 2004년도에 그 책을 냈습니다. 그게 학고제에서 출판사 학고제에서 옥색바다 이불 삼아 진달래꽃 백원호 그 책을 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의 그 산문과 시에다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
그 학구제에서 또 전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고향을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이제 약간 비주류예요. 그 술을 잘 체질적으로 못 마셔가지고 그래서 영화 치아선 찍을 때 엄청 그 좀 놀림을 당했습니다. 그 술도 못 마시면서 치아선을 찍냐 이렇게. 예. 그런데 그 두 분은 정말 술을 잘 하셨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고향 가실 때 보면은 두 분이 이제 그 김영남 시인이 술을 하고 안주 잔뜩 사가지고 출발할 때 또 돌아올 때 정말 그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서 참 그 이청 선생님 그 좋은 그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노래방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피아노 모텔 앞에 그 필소굿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김영남 시인 그 같이 따라온 무슨 기자였어요 그때. 자꾸 선생님한테 그 노래 한번 이렇게 강요하시다가 선생님 마이크 던지고 그냥 숙소로 가셔가지고 아주 그때 약간 좀 곤란한 뭐 그런 게 있었는데, 근데 당신이 굉장히 문단에서는 좀 어렵고 그 후배들이 또 까칠하시고 뭐 그러신데 술 들어가시면은 참 재밌으세요 사실은. 근데 술 안 들어가시면 저희들한테도 이제 각자 다 이렇게 뭐 반말 안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술만 들어가시면 이제 좀 이렇게 반말도 하시고 농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. 그런데 정말 이제 기분이 좋아지시면 그 동요 섬기다기도 막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6.25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났죠. 그때 이제 뭐 그 북한군 노래 막 이런 거 또 막 부르시고 그러시더라고. 예, 그래서 굉장히 그 겉으로는 좀 이렇게 까칠하지만 속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구나.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아마 여기 지금 이승호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고향 후배 그 작가들에 대한 사랑이 참 남달랐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어떤 선생님하고 작업하면서 제가 한 아마 문인과 소설가와 화가가 콜라보해서 한 작업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국내에서는 아마 제일 많을 것 같고 제가 다 따져보니까 한 130여 점 정도 했더라고요. 그 그림을 뭐 굉장히 큰 거는 뭐 한 6m 넘어간 것부터 아주 작은 소품까지. 예, 그래서 2004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2008년도에 작곡하셨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전집이 완간된 게 2016년인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뭐 한 약간 10여 년 넘게 쭉 작업을 했는데 한 130여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전시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문인하고 화가하고 이게 좀 같이 작업하면 되게 약간 화가가 좀 그 문인들에게 좀 정속되는 그런 느낌. 그래 이렇게 좀 사파 차원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그거를 선생님께서 굉장히 경계를 하셨어요. 그래서 이거는 내 글은 그냥 텍스트일 뿐이다. 그러니까 그 김화백이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재밌게 작업 한번 해봐라. 그러셨거든요. 그래서 그때 무슨 2006년도에 그 서문에서 또 굉장히 그 산문을 사실은 좀 시는 그래도 괜찮은데 산문을 그림으로 그리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 워낙 그 서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장면을 좀 가져오기가 그래서 저도 쭉 글을 다 읽고서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딱 잡아서 이제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
옴니버스식으로 행시리즈라고 이제 그걸 했었는데 한 화면에 여러 소설의 장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화면에 보통 한 5개에서 한 많으면 한 10개 정도까지도 그 그림들이 들어가거든요. 한 화면에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식 상차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게. 예.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이제 해놓으면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인상적인 게 제3의 장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새로운 어떤 장르가 이렇게 탄생된 느낌? 그러니까 예,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재밌게 작업을 했고요. 지금 그 작업들을 사실 시간이 있으면 그 선생님 쭉 문학 현장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렸던 그림들을 사실 좀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오늘 좀 시간이 안 돼서 좀 그렇고 우리 저기 최겸 선생님한테 제가 그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그 행 시리즈라고 있어요.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예.